안녕하십니까. 국내 1호 대중색 코치 송프로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여러분들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장소를 좀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뒷배경 좀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제가 사는 아파트입니다. 예. 제가 좋네요. 아유, 비싸겠네. 네, 신군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좋은 아파트. 경치도 좋고. 예. 예. 여러분들한테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은 신군과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엄청 빨리 오네요. 예, 그러게요. 지금, 격주로 하고 있는데 여유가 있을 줄 알았더니 금방금방 옵니다. 근데 힘드네요. 이번 영화 예.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네. 예. 원래 제가 좀 관심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예. 지금 신군님이 하여튼 멀리서 오셨는데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표현을 하고 오늘 네 번째 영화 이야기는 신군님이 저한테 이 영화로 하겠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2주 전에 미리 예.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야기를 하기 전날 밤에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저는 어제 봤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 이제 한번 급하게. 봤을 텐데. 예. 5년 6개월 만에 근 5년 6개월 만에 다시 예. 봤습니다. 근데 이 영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이야기 월터의 윌턴가요? 월터입니다. 월터의 상상을 봤는데 맞다네. 제목을 예. 몰라 왜. 왠지 이 영화는 신군님이 예. 원해서 너무 한 것 같아서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유튜브 딱 아이템을 제공을 하면서 몇 개 처음에 한 서너 개 정도 영화를 찍어놓은 거 있어요. 네, 맞아 그 예. 얘기를 그래서 지금 미리 이걸 다 꺼내놓으면 나중에 제가 힘들까 봐서 안 하려고 좀 천천히 꺼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안 꺼내면 지금 힘들어갖고 제가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된다. 이 영화 혹시 선정한 이유부터 한번 가볍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딱 보면은 감이 오실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자기를 시작하는 과정을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자아에 대해 발견하고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거기 영화에서 우리 나이 또래 그렇죠. 42살입니다. 42살인가요? 예. 그럼 저희보다 어리네요. 그러니까 근데 미국 나이로 42니까 비슷하겠네요. 43이죠. 하여튼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지금 조직에서 지금 요 나이대 분들 그 나이죠. 딱 그 지금 애매한 태준색 구조 조정의 활바람에 떨고 있는. 네, 떨고 있는. 일단은 영화 얘기를 하기 앞서서 이제 태균 친구님이 좀 이제 그 방구석 1년 이런 데서 보면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이제 20작품 같은 거 읽고 시작하더라고요. 한번 읽고 저도 한번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준비해 월터의 주셨네요. 상상은 현실이 된다. 네. 짧은 단평. 네. 단조롭고 소박하지만 몽상을 그리고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어느 내밀한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예, 신부님이 적었던데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네. 사실 이제 오기 전에 원래 그때 이제 세 번째 영화에 너무 막 던져가지고 그렇죠. 이번엔 좀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첫 회 때 그 광기를 광기 어린 진행을 제가 한번.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상상만 하는 네, 상상은 너무 많아. 근데 그 상상을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면 제작비도 한 절반 가량은 줄었을 것 같은데. 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헐리우드 기준으로는 그렇게 많이 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많이 쓴 거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너무 약간 좀 황당한 상상이 나와서 그게 이제 원래 단편 소설이 있다 그러고 리메이크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검색을 안 해봐가지고 일단 단편 소설은 있고 그 단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아마 한 번 나왔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영화는 제가 못 봤고. 그러면 이 영화 보다 보니까 갑자기 그 매트릭스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였나? 그 빨간 차. 네, 빨간 차 파란색. 저는 그 장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거는 근데 매트릭스에서는 이게 패러디한 빨간 약을 건가? 먹느냐 파란 약을 먹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근데 이것도 가상현실을 빼고 빨간색. 나가느냐 아니면 그냥 이 가상현실에 그대로 묻혀서 지내느냐 그게 갈라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빨간 차, 파란 차는 사실 이미 이 사람은 그 비행기를 그린란드행 비행기를 탄 그 순간 이미 선택을 했고 길이 정해져 있는 거고 빨간 차, 파란 차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는 이제 그거를 패러디를 좀 한 거 아닌가? 빨간색, 파란색이라는 게 어떤 문화적으로 이건 의미는 있으니까 그걸 긍정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바로 또 저는 보면서 저도 지금 이제 태중생에서 제 거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어떤 여행기도 그랬고
했고 예. 그다음에 여행기에서 중간중간 있었던 에피소드들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이제 태중생들이 이 채널을 많이 볼 텐데 많이 보나요? 예, 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도 지금 이제 이걸 보면서 본인이 분명히 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텐데 예, 그렇죠. 일단 꿈이 있으니까 새 출발을 결심한 거잖아요. 네. 보통 근데 우리가 꿈이란 걸 얘기할 때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원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작정 떠나요. 단계별로 어. 1단계에선 무엇을 얼마만큼 하고 2단계에서 얼마만큼 하고 음.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어떻게 거두고 이런 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본인도 꿈이란 걸 꾼다고 했을 때 그 설계도를 구상을 할 것이고 주위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설계도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혹시 예전에 무릎팍도사 지금 안 하는 무릎팍도사의 김건모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보셨나요? 못 봤어요. 근데 김건모가 이제 뭐 되게 무성의하게 방송을 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그날 방송분 중에 김건모 얘기 중에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보통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 사장이 그림을 원하는데 김건모가 뭐라고 했나요? 근데 뭐 사장 되고 싶으면 하면 되고 그건 그냥 하면 된다. 꿈이 아니다. 그냥 하면 되지. 자기는 그쵸. 하면 되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자기 꿈은 그냥 날고 싶대요. 자기한테 꿈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룰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미우새가 어디 프로에서 막 슈퍼맨 나오고 그게 사람이 좀 괴이하잖아요. 네. 근데 사람이 좀 실제로 이렇게 몽상과 기질이 있어야 된 거고.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좀 기인에 가까워서 그렇지. 기인이요. 여기서도 이제 월터가 수시로 이제 몽상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시로 꿈을 꾸고 몽상을 하는데 이게 어떤 연결점이 없어요.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때그때 달라져요. 어떤 때는 액션 영웅이었다가 어떤 때는 뭐 오지 탐험가였다가 어떤 때는 그 TV 토크쇼에 나오는 유명 셀럽이었다가 연결점이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꿈을 꾸는 거예요. 뭔가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영화에서 진짜 뭐 예. 갑자기 막 두서 없잖아요. 네, 막 스케이트보드 막 그렇죠. 뭐 선수였다. 근데 그 두서 없는 꿈 자체가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몽상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지친 일상에서 카페인처럼 버티게 해주는 카페인 같은 어떤 각성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의 각성은 어떤 피로를 견디게 해주는 그런 각성. 그러면은 이 영화가 주는 태중생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글쎄요. 근데 이제 여기서의 몽상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어떤 행동하는 인간으로의 어떤 인간적인 깨어남? 보통 우리가 각성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졸리고 그럴 때 밤샘 작업하고 그럴 때 각성제 먹는다 할 때 그 각성, 그리고 또 다른 인간으로 각성한다의 그 각성, 새로운 인간으로 재탄생을 한다의 그 각성. 그러니까 보시면은 그 헬기를 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쉐릴이 그 노래를 부르는 맞아 그죠? 네. 몽상을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데이비드 보위의 스페이스 오디티라는 노래인데 시간이 좀 될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이 노래를 틀어주고 이런 노래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겠지만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에 뭐 영화는 쉐릴이 한번 노래를 부르는 몽상을 보고 원래는 헬기를 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헬기를 타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동하는 인간, 사유하는 인간에서 행동하는 인간으로의 각성을 끌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몽상이. 그러니까 굳이 어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다음에 꿈을 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떠오르는 그때그때 떠오르는 단편적인 찰나의 몽상을 그냥 내 꿈으로 간직하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 각박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각성제가 되고 새로운 인간을 거듭나게 되는 각성의 원동력이 되주기도 한다는 거죠. 좋은 이야기네. 좋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여러 이야기 행동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그러면 태중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거네요. 그냥 저는 여기서 어떤 퇴준생, 아니면 그런 걸 떠나서? 취업 준비생, 뭐 이런 거를 어떤 제한 짓지 않고 그냥 사람은 항상 자기 삶을 살면서 항상 새로운 길에 마주하잖아요. 내가 항상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길이든 산책길이든 똑같은 길이지만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송프로님이 항상 이제 여기도 이제 동네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주 와본 곳이니까 선택을 했겠지만 그게 항상 똑같은 장소는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주민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동네일 수도 있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고즈넉한 곳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쉬기 좋은 그런 좋은 공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이제 끼워 맞춘다고 항상 뭔가 취준생, 퇴준생을 위한 코멘트를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제한 짓지 않고 그냥 살면서 조금씩 어떤 카페인이 되든 아니면 각성을 위한 원동력이 되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진짜 상상하는 거는 자유니까 예. 그리고 그 상상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그렇습니다. 중요한 저는 근데 이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원제는 세크렛 라이프 오브 월터 미티거든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가 아니라 월터 미티의 비밀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나면 어떤 상상을 어떤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우리말로 잘 의역을 한 것 같다라고 그 생각이 되는데 좀 살짝 핀트가 어긋났어요. 우리말 번역 제목은 살짝 좀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시면은 얘가 모험을 하잖아요. 그 필름을 쇼 오코넬이 삶의 정수를 담았다는 그 25번 필름. 그 25번 필름을 찾기 위해 이제 모험을 하잖아요. 근데 이 모험이 얘가 그러니까 어떤 제목처럼 어떤 상상을 현실을 만들어가지고 난 세상에 대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필름을 찾아서 모험을 떠났는데 이게 결국은 제자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파랑새 있잖아요. 네, 그런 파랑새 동화책을 읽어보진 않았을 때는 모에라 꿈동산이라던가 모에라 꿈동산 이게 40대가 아니면 잘 모를 수 있겠구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멀리 가고 있어요. 저희가.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모험을 떠났는데 결국에 집에 와서 보니 그 파랑새가 내 집 앞마당에 있더라. 이게 그 파랑새라는 동화의 줄거리거든요. 네. 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원제 시크릿 라이프 오브 월터 미티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결국에 찾고 찾았는데 이게 결국엔 나였던 거예요. 지금의 나. 그러니까 이게 모험을 떠나서 달라진 나가 아니라 모험을 떠나기 전, 그 이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왔던 나. 바로 그 자아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돌고 돌았는데 결국엔 나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모험을 통해서 얻은 게 많긴 하죠. 그 데이트 사이트에 올린 프로필, 그리고 그전에는 해본 것도 없고 가본 것도 없어서 프로필도 비어져 있고 뭘로 채울지 몰랐는데 그 프로필을 채우고 새 직장을 구하기 위해 그 이력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서도 가득가득 채우잖아요. 그걸 자기가 그 최근에 겪은 모험만으로. 하지만 이 상상이 현실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전부터 존재했던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영화 이제 뭐 이 영상 끝나고 보실 분도 계실 텐데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오코넬이 스포일러인데 미리 처음부터 경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션 오코넬이 삶의 정수를 담은 25번 필름이라고 준 사진이 뭐냐면은 결국엔 그 밖에 나와서 잠깐 이제 찬바람, 그 시원한 바람을 쐬면서 작업을 하는 그 월터 미티의 모습을 담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 자체가 그 션 오코넬을 만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기 전에 월터의 모습을 담은 거죠. 그 전부터 이제 일상에 간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오던 전형적인 아날로그 장인으로서의 월터의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네. 예, 마지막 제가 적어온 말을 하자면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진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상이 동원됐어야 되는 겁니다. 상상이 동원됐어야 했던 거예요. 원래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단조롭고 소박하지만 몽상하기를, 꿈꾸기를 멈추지 않았던 어떤 내밀한 삶에 바치는 예찬이 그 션 오코넬이 삶의 정수를 담아 찍었다는 25번 필름의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개발 그리고 어떤 개성 이전에 자기에 대한 긍정이 우선이라는 건 아니었을까. 네. 나를 우선 긍정하고 그런 다음에 바로 진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우리의 25번은 결국 내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25번 그 사진을 찾기 위한 여정 우리 태준생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저녁도 해피 파이어!